제4편 한신. 한신은 강소성 회음 출신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천재를 꼽으라면 중국인들은 주저없이 이 이름을 말합니다. 한신. 그는 유방의 군대를 이끌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70여 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불가능한 전투를 연속으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의 신이라 불린 사람. 그러나 그의 삶은 화려한 승리만큼이나 깊은 굴욕과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 한신의 이야기입니다. 한신은 젊은 시절 몹시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여러 날을 굶기도 했고 빨래터 아주머니에게 밥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처지였습니다. 이렇다 할 공도 없었으므로 누구에게 추천되거나 선택되어 관리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장사로 생계를 꾸릴 능력조차 없었으니 항상 남에게 빌부터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신은 그 중에서도 회음의 속편인 하양이라는 시골의 정장집에 자주 기거하여 얻어먹곤 하였습니다. 몇 개월씩 빌부터 얻어먹게 되자 정장의 아내는 한신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새벽에 밥을 지어서는 자기 식구들끼리만 재빨리 밥을 먹어버리고 식사 때를 맞추어 찾아오는 한신에게는 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그녀의 속마음을 짐작은 하였습니다. 그때 한신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과지옥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굴욕입니다. 동네 건달이 한신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용기 있으면 나를 찌르고 크게, 싫으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 봐라. 한신은 잠시 그 건달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가랑이 밑을 기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굴욕이 자기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작은 감정에 흔들려 큰 뜻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한신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난세가 시작되자 한신은 처음에 항우의 군대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항우는 한신의 계략을 단 한 번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찾지 못한 신은 결국 유방의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유방의 진영에서도 처음엔 아무도 한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군량 관리 같은 하찮은 직책만 맡겨졌고 어느 날 사소한 실수로 사형 판결까지 받습니다. 처형 직전 한신은 마지막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하를 얻으려는 한왕께서는 어찌 천하의 인재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던 유방의 책사 소아가 그 말을 듣고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소아는 유방에게 달려가 적극 한신을 추천합니다. 한신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아났습니다. 등공이 한신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부터는 부쩍 한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재능이 있는 인물입니다. 등공이 한왕 유방에게 청거하여 군량을 관리하는 차속도위에 임명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신이 군량을 관장하는 소아의 눈에 띄었습니다. 소아가 한신이 비범한 인물임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유방에게 크게 쓸 것을 권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한왕 유방이 자신을 등용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 한신은 남정 근처에서 슬그머니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소아가 크게 근심하며 한신의 뒤를 쫓아갑니다. 이것이 소아마저 도망갔다라고 유방에게 잘못 전해져 유방은 화를 내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자초지종을 들은 유방이 한신이 그렇게 위대하오? 유방이 물으니 대왕께서 한중의 왕으로 만족하시겠다면 한신을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이 아니나 천하를 다투시겠다면 한신 아니면 의논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유방은 그 후 길이를 택하여 목욕 재개하고 제단을 만들어 장중한 의례로 한신을 대장군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신은 마침내 대장군의 자리에 오릅니다. 대장군이 된 한신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가 배수진입니다. 조나라와의 전투에서 한신은 일부러 강을 등지고 진을 쳤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죽음의 진영. 부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한신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퇴로가 없는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고 동시에 한신이 따로 보낸 기병대가 적의 본진을 기습해 점령했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앞뒤로 무너졌습니다. 승리 후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병법의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라 했는데 장군께서는 왜 거꾸로 하셨습니까? 병법에 또 이런 말도 있다. 죽을 곳에 빠진 후에야 살아난다고 한다. 병법의 사지에 몰아넣음으로 살고 망지에 든 뒤에라야 비로소 멸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손자의 구지편에 있는 말이다. 한신이 답하니 모든 부하 장수들이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한신은 제나라를 평정하고 스스로 제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한해 5년 정월이었습니다. 한왕 유방은 제나라 왕 한신을 초왕으로 임명하고 합의에 도읍하게 하였습니다. 한신이 본국에 도착하여 일찍이 밥을 얻어먹은 빨래터 여인을 찾아 청금을 내렸습니다. 밥대를 맞춰온 한신에게 밥을 주지 않았던 하양의 정장에게는 백전을 내리면서 당신은 소인배였습니다. 이왕지사 은덕을 베풀 때는 중간에서 그만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게 한 건달을 불러 이자는 장사입니다. 나를 욕보였을 때 나는 이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인들 명예는커녕 죄수밖에 더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욕을 꾹 참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수도 경비관 중위로 임명하였습니다. 천하가 통일되고 유방이 황제가 된 후 공신들의 운명은 갈리기 시작합니다. 장량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군사적 천재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도 했고 황제의 의심을 잠재우는 법을 몰랐습니다. 결국 한신은 모반죄로 고발됩니다. 유방의 황후 여치와 소아의 계략에 걸려들어 궁으로 유인된 한신은 그 자리에서 처형됩니다. 사람들이 괴철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듣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결국 이제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구나. 그의 나이 불과 30대 초반이었습니다. 한신은 탄식합니다. 적국이 격파되니 지모 많은 신하는 죽는다고 하였던가.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 내가 팽살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로다. 토사구팽. 이 말이 바로 한신의 죽음에서 유래했다고 전합니다. 한신의 삶은 묻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때와 사람을 잘못 만나면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을 세운 후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사공, 사기열전의 저자 사마천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마천이 한신의 고향 회음에 갔더니 사람들이 한신이 평민이었을 적에도 그 뜻이 보통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난하였습니다. 모친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도 치르지 못하였으니까요. 능력 역시 자랑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국가 원운으로서의 제사를 받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 또한 슬픈 운명이라고 하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유방, 장량, 한신 세 사람은 함께 한 나라를 세웠지만 각자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기열전 항우편, 유방편, 장량편, 한신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네 편의 이야기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